2002년 이후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비만율이 높아지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 17명 가운데 1명이 고도 비만이라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이 시간엔 전문가와 함께 비만 인구가 늘어난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려대 안암병원 비만대사 센터장인 박성수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사실은 비만 환자가 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는 다소 늦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2002년부터 만 10년 만에 2.5에서 한 4.2% 정도로 한 1.7배 정도 고도 비만 환자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사실은 당뇨를 좀 중심으로 고도 비만을 보는 경향이 많은데 당뇨 환자들 중에 한 10%가 비만이고 그중에 2명 정도는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고도 비만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또 이 비만을 얘기할 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비만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이게 단어는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에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 나라별로 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예. 일단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체중을 이제 2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30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비만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란 말을 살쪘다는 식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 30 이상으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도 비만이라고 일컫는 경향이 많고요. 네. 한국에서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체질량 지수 35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은 슈퍼 오비스라고 슈퍼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슈퍼 비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질량 지수 한 50 이상의 굉장히 비만한 환자들을 이 영국이나 미주 국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도 비만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의미를 하고요. 네. 초고도 비만은 체질량 지수 35 이상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비만 환자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비만하면 무조건 통통하고 좀 뚱뚱한 예. 모습일 때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체질량 지수의 그 수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른 비만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좀 놀라웠던 게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비만의 비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20대, 30대의 고도 비만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만 보고 나오는 건데요. 예. 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분들보다 비만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비만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비만하는 이 연령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 30대 고도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난 이유를 보면 아마도 성장 발육이 끝난 시기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바쁘게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관리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게 되고요. 물론 그 나이 때는 아직 내 건강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크게 작용하겠죠. 바쁜 또 하나는 생활. 네. 청소년 시기에 이제 과체중이면 성인이 돼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10배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분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과체중인 사람들 대부분이 좀 대학 가서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성별로 봤을 때는 비만율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성별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남녀 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여자의 경우 고도 비만도가 이제 급격히 상승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비만하고요. 예. 한국적인 특성은 워낙에 외모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고도 비만의 카테고리에서 보면 3, 4년 전에 한번 4%까지 여성에서 올라갔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4%가 천정 같습니다. 그래서 4%가 되면 더 이상의 여자 환자들은 생겨나지 않아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3.7%로 다시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녀 성비보다도 이 고도 비만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도 비만 환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네, 뭐 성별보다는 소득 수준과 또 학력 수준에 따라서 비만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당뇨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에 걸렸을 때 어떤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간을 포함한 간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당뇨, 이 고지혈증 같은 대부분의 대사 질환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증, 그리고 암도 많이 발병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 고관절 등이 상하는 관절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이 비만 치료가 효과적으로 되면 또 쉽게 호전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면 거의 만병의 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또 이 마른 비만도 있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로 비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지만 자신이 비만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만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준도 좀 알려주시죠. 그 기준이 이제 나라마다 이 유전자가 틀리고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인덱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질량 지수 하나 가지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서양의 체질량 지수보다 훨씬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사 질환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서 체질량 지수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적인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체형적인 측면의 외모가 아니고 건강학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일단 기준으로 보되 체질량 지수가 30 근처에서는 본인이 이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간질환,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당뇨 등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 아니시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가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살이 쪄서 이러한 질환들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치료에 뛰어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게 아무래도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외국 서양의 기준도 좋지만 또 우리 기준으로 좀 꼼꼼하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더 파악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 17명 중 1명이 고도비만 환자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수치만 돼도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이 미국이나 유럽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데 현재 성인 고도 비만이 유럽, 미국, 호주 동일하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 6%만 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물론 통계학적 계산법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아시아의 유전자와 서양의 생활 습관이 겹쳐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도 비만율이 10%입니다. 10%요? 네, 우리가 2025년에 6% 굉장히 너무 좀 그럴까요? 이건 그냥 예측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잘하면 그 정도로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비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 등이 필요할까요? 아시겠지만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세서요. 비만이라 그러면은 개인적인 습관 잘못으로 치부하기 마련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비만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부모라도 비만하면 아동이 성인 비만이 될 가능성이 62%나 되거든요. 즉 이게 체형 외적으로 건강의 위해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가족의 몸 체형에 상관한다는 그런 인식을 없애버리고요. 이런 비만을 의료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그런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일단 비만에 들어가면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초고도 비만이 됐을 경우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만성으로 남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도 비만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를 수술을 포함해서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비만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박성수 비만대사센터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